최순실까지 연계되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방이 큰 사건, 이런 사건이면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 법률가로서 견해가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제가 밝히는 건 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윤석열 고발 사주 사건은 4일 만에 피의자를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제보 사주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된 지 22일 만에 이제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자, 이 국정원장이 그 야권의 그 유력 후보자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를 시켜서 고발을 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대선 경선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것 또한 굉장한 그 국정 문란 사건이 되겠죠. 그 소위 말해서 제보사주 의혹 사건도 그 의혹이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면 중대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되겠죠. 네, 중대한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그 뉴스버스에서 처음 제보한 게 7월 21일이고 최초 보도한 게 9월 2일입니다. 그 사이에 8월 11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이 내곡동이 아닌 소공동에서 조성원을 만나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전날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면서 남북통신선을 두절하고 그날은 북한의 김영철이 남북통신선 무효선언을 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국가적으로 긴장 상태가 굉장히 고조된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개인적으로 내곡동에서 소곡동까지 온다. 이거 아주 굉장히 특수관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근데 의원님 그게 8월 11일 그게 잠실 롯데가 아니라 소공동 롯데가 맞습니까? 소공동 롯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8월 10일 날 전날 만나기 전날 밤에 조성원 씨가 고발 사주로 한 그 증거 자료들 106건을 캡처를 해요. 그다음에 8월 11일 날 만나고 다음 날에도 또 2건을 캡처를 합니다. 이렇게 캡처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8월 말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또 한 번 만나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자료들이 뉴스버스에 제공돼서 언론에 공개가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사건이. 그죠? 예, 이런 비교적, 객관적 네. 정황 증거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고발에 관여돼 있을, 즉 제보 사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정식으로 수사 착수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저희가 밝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볼까요? 넘겨보세요. 조성호는 9월 12일 날 SBS 뉴스에 출연해서 9월 2일이란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이 제보와 관련돼서 이미 원장님과 상의를 했다는 것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고, 다음 날인 9월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니까 다시 얼떨결에 나온 말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자, 두 가지 그 내용에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결국은 얼떨결에 내가 우리 원장님이랑 상의를 했습니다. 라고 사실상 자백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제가 뭐라고 견해를 밝히면 그게 네, 수사의 알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제보 사주 사건은 고발 사주와 달리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두 사람이 만났고 만나기 전날 소위 제보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고, 그리고 나서 8월 말에 한 번 더 만났고, 이렇게 제보가 됐습니다. 이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누구나 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제보와 관련돼서 조언을 해서 결국은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사안입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조성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자백하는 듯한
언론 인터뷰를 반복했고 이런 사건은 수사하기가 쉬워요. 객관적으로 다 드러났고 당사자 조사만 하면 됩니다. 현재 이 사건 담당하는 검사가 몇 분이나 있나요? 지금 주임 검사 김성문 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김성근 부장이 담당하십니까? 김성근 네. 부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조사되고 있습니까? 고발인 조사했습니까? 고발인 제가- 조사도 안 했어요? 제가 배당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10월 5일 날 입건이 돼서 그 이후에 저한테 와서 지금 그 전체적으로 고발인 가만히 제가 있어보세요. 답변드리고 고발인 처장한테 조사는 묻는 예.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 배당받은 지 10월 5일 날 배당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거 조사 바로 착수할 겁니까? 수사는 개시돼서 저에게 배당이 그 됐습니다. 고발인도 곧 소환 조사할 계획이 있고요. 고발인 조사는 먼저 돼서 이미 저에게 마쳤고요.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뭐 객관적 증거 자료는 다 확보돼 있고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조만간에 그 박지원 원장 소환 조사할 계획을 잡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 박지원 원장 소환 계획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당에서 말하는 고발 사주만큼이나 이 제보 사주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국정원장이 야권 후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제보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제보를 하도록 옆에서 사주했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순간 국정원의 정치 개입 금지라는 대원칙이 무너지는 사안입니다. 이거 철저히 수사를 하셔야 돼요.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사할 예정이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겠습니다.